그리고 이준숙 후보자의 논란과 함께 또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후보가 있죠.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먼저 불거졌고요. 여기에 추가로 국회 밖에서 벌어졌던 또 논란이 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갑질을 부렸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근데 이 의혹은요. 경찰이 수사에까지 착수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재확산을 우려하는 국민도 방역 조치에 불편해하던 국민도 모두 소중한 국민이라던 강선우 후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감염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독재가 자기 자신들만 지키는 것이라면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모적 정쟁과 선을 넘은 비난에서 벗어나 방역에 함께 또 집중해 줄 것을 야당께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까 우려하시는 국민, 방역을 위한 조치를 불편해하시는 국민,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십니다. 자, 보셨죠?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강력하게 좀 따라달라. 지금 확산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국민께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대형 병원에 가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면회를 하겠다고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당시에 정말 고령의 부모님도 홀을 단신으로 간병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병실에 누워 있어야 했던, 면회 한번 하려면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그래서 정말 그렇게 외롭게 가족들과 멀어져야 했던 그 아픔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당시에 뭐 가족 면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갑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는 강선우 후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기억이 없다면은 얼마나 이런 갑질을 많이 했는가라는 오히려 그런 반문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병원 측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간호사가 뭐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일종의 간편한 절차죠. 이런 걸 통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거는 지어낼 수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도 이제 모르쇠로 하는 것인데, 게다가 나오는 해명이 뭐 아프리카 방문 때문에 필수 예방 접종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이것이 기억이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익숙했던 일상이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코로나 갑질은 정말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갑질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갑질이거든요. 반드시 물러나야 할 후보자입니다. 네. 일단 경찰이 수사까지 착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일단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해명한 내용을 보더라도 네. 2023년 7월 달에 본인이 그 병원을 방문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기에서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강선우 후보자가 저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만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이 가족을 면회했느냐, 그렇다면 가족에 대한 입원 기록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으로 보는데, 일단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과도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강선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소재로 쓰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당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네. 김문수 후보가 당시 이 코로나 방역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부분들도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강선우 후보자를 마치 이런 일이 기정사실로 있었던 것처럼 전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대변인님, 그거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코로나 방역 위반이 초점이 아니라 갑질이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갑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라면 네네. 방역의 알겠습니다.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저 첨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저도 이제 당시에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당시에는 방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는 방역 위반이 초점이 아니라 갑질이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